흘러가는 인생이 뭐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라는 거를 이렇게 대놓고 말을 못 하니까 문학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안녕하세요, 수디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고, 또 같이 있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동생. 또 약간 오버게이지 쳐서 표현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제 일상생활에 있어서 좀 큰 활력이 되는 비타민과 같은 존재고, 또 저의 조력자, 저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이런 느낌 같은데, 이 표현하는 게 되게 웃기지만 하여튼 그만큼의 존재를 조금 가치가 있는, 저에게 굉장히 좋은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과 대화를 하다가 이 동생이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물처럼 흘러가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솔직하게 이 말을 드린다면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느 누가 무해한 인생이 되고 싶지 유해한 인생이 되고 싶냐 이거예요. 남들한테 주고 싶지도 않고, 악영향을 주고 싶지도 않고,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진 않잖아요. 설마 이런 분은 없겠죠.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남들을 자꾸 억울한 지형에 빠뜨린다거나 악영향을 끼친다거나 나는 오늘만 보고 산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같이 이제 손해보려고 하는 인생이거나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진짜 이분들은 상담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상담도 필요할 뿐더러 이 정신개조가 좀 중요합니다. 이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분들 약간 드라이 기질이 있는 거고, 극단적 이기주의인 사람인 거죠. 어느 누가 무해한 인생을 살고 싶지 유해한 인생을 살고 싶겠어? 라는 그 생각에 의해서 이 동생이 얘기하는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흘러가는 인생이라는 게 과연 뭘까? 흘러가는 인생이 뭐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문학적인 조예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게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라는 거를 이렇게 대놓고 말을 못 하니까 이 문학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 이해했는데 너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왕수디. 이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도대체 이 물처럼 흘러가는 인생이란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봤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딱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인생을 살고 싶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흘러가는 인생이란 게 과연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쩌면은 이 흘러가는 인생이라는 표현이 이 친구만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조금 풀어서 본다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무해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이 물처럼 흘러가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조금
궁극적으로 깊게 파고들면 얘기하자면, 나다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에 맞는 삶, 본인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이야기인 즉슨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뭐 저를 비롯한 우리 비슷한 연배에 있는 20대, 30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아래로 좀 내린다면은 청소년, 아이들, 청소년 친구들이 굉장히 어쩌면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는 삶, 나답게 사는 삶, 이게 이게 뭐 자기의 자존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근데 저는 이 피해를 주지 않는 삶, 그리고 이 나처럼 사는 삶에 대해서 뭐 이거 그냥 단순하게 두 영역만 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이 뭘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본다면은,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이 비록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주는 거, 이 사람에게 악영향을 준다거나 이 사람을 뭐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다, 그것만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무해한 삶이 되고 싶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겠다라는 말 플러스 나도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 앞선 어른 세대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요즘 것들은 굉장히 아주 그냥 지 생각들만 해. 지 생각들만 아주 그냥 세상이 개인주의 하더니 아주 그냥 어? 지 손에 안 당하고 살라고 아주 그냥 이기적인 생각하고 자빠졌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 제가 뭐 이 사람들을 변호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 예전하고 지금과는 약간 뭐 결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느낌인 거죠. 어른 세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은 어떤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공동체.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그리고 이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떠한 조직이나 공동체가 우선이었다 보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었고,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조직을 지키는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좀 희생할 수 있어야 돼라는 그러한 게 좀 깔리다 보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희생해야지, 이러한 마인드가 조금 컸던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는 삶, 내가 희생을 보더라도 남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 젊은 세대 20대, 30대, 뭐, 우리 청소년, 10대 아이들, 친구들까지 뭐 통칭해서 한다면은, 어, 개인주의로 빠졌긴 빠졌지만, 강화했던 게 뭐냐면은,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를 너무 뒷전을 한다거나 공동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차이가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은, 어,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을 뿐더러, 나도 피해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다시 조금 풀어 얘기한다면은, 공동체도 공동체지만, 더욱 중요한 건 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든 거죠. 내가 누군 공동체의 어떤 사람으로서 속해 있는데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그리고 공동체가 나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러한 생각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지금은 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공동체도 지켜야 되고 나도 지켜야 되고 이러한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 이 사람들은 지켜야 될 게 나만 지킨다거나 공동체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지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오케이. 하지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선 나도 지켜야 돼. 나도 손해를 봐선 안 돼. 나도 피해 봐선 안 돼. 그래야 이 공동체를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선 세대는 공동체의 힘을 조금 중시를 했다면은 지금은 좀 개인의 힘을 좀 약간 중시하는 그러한 거죠.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야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거고, 이 공동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나도 지키는 거예요. 이 조직사회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려면, 나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의 역량,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요즘 많이 자리가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러한 거에 대해서 많이 힘을 쏟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나를 먼저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나와 공동체를 동시에 지키려고 하니까 요즘은 굉장히 이게 삶이 굉장히 조금 팍팍한 느낌, 너무 조금 힘든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무해한 인생, 남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고 나도 피해받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 서로 간에 간섭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면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섣부른 행동에서 어떠한 실수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그러한 생각이 조금 강하게 있는 거고, 그리고 누군가로 의해서 내가 피해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멈춰 앞서다 보니까 일종의 방어 기제가 작용하는데 그 방어 기제가 뭐냐? 뭐 아예 서로 간섭을 안 하는 거야. 아예 서로. 저 사람의 일에 대해서 타치를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또 괜히 타치해가지고 저 사람의 일을 내가 괜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씨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네. 저 새끼 도움 안 되네. 나만 피해보고 있잖아.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안 받으려고 조금 내 사람들이 내가 먼저 이렇게 서로 간섭을 안 하는 거야. 너 뭐, 저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나는 내 할 일만 하려한다. 저 사람 일은 저 사람 일이지 뭐 나한테 피해가 되는 게 뭐가 있겠냐. 이러면서 조금,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간섭을 안 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걸, 이렇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것에 대한 그 불안함? 두려움? 그게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하면서도 내 할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는 내 할 일만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또 해가 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노터치라고 하지만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종의 뭐 경계를 쳐놓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는 너 할 일 하고 나는 내 할 일만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그 바운더리, 경계, 노터치, 이런 게 처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반응을 좀 표현하는 거야. 이 감정 표현이라 해가지고 뭐 갑자기 손대면 톡 하고 갑자기 터져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이 저리 안 꺼져 이 새끼야 이러는 게 아니라 내사가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 거예요. 긴장을 넘어서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로부터 신경을 쓰고 싶지 않고 나는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이게 몸 전체에 긴장이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이 감정 상태까지도 긴장이 된 거예요. 예민한 거죠. 그 예민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에 의해서 너무나도 딥한 스펙트럼이 막 벌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내가 감정적인 상황까지 예민하게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왔다. 그러면은 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럴 때는 어떻게 감각이 진짜 잘 뛰어나는지 누군가가 내 몸을 그냥 스쳐 지나간다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나를 불렀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가시룩진 듯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뭐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뭐 본인 혼자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누구씨 이렇게 뭐야 어쩌라고 뭐야 또 뭐야 아 왜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나 좀 놔주세요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민하게 막 감정을 막 작용을 하는 거야. 감정 작용을 막 예민하게 막 반응을 하는데 이 예민한 반응이 이게 쭉 되게 재밌는 거는 살살살살 올라왔다가 누군가가 툭 건드리면은 이 예민함의 곡선이 갑자기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그리고 났다가 어느 순간 싹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싹 떨어졌다가 또다시 감정의 곡선이 살살살살 올라가는 거예요. 예민함의 곡선.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은 일종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일종의 시한폭탄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뭐 시한폭탄 또는 지뢰 이런 거죠. 시한폭탄이나 지뢰나 그런 거 보면은 이 예민한 사람들 보니까 이 시한폭탄과 지뢰가 같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터져야 될 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타이밍을 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타이밍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예민함의 감정이 살살살살 올랐다가 누군가가 스쳐 지나갔다거나 누군가가 딱 건드린 순간 이게 딱 터지면서 예민하게 왜요? 왜 자꾸 저 찾으시는 거예요? 좀 놔주세요. 아, 좀 기다리라니까요. 이러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반응을 본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겠죠. 이 새끼 왜 갑자기 저 지랄이야? 이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왜 오늘따라 유독 이게 섰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왜 그래 갑자기?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 뭐 도대체 뭔 일이야? 이렇게 물으면 무슨 일이요? 갑자기요? 뭐요? 어쨌다고요? 뭐 이러면서 막 갑자기 뭐 이렇게 터져요. 그리고 있다가 상대방이 아니 이건 좀 너무했지, 아니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이게 날속에 반응하나 이러면은 이게 순식간에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 빵 터졌다가 쫙 빠지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터지다가도 그 예민하게 쫙 반응해가지고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러면서 한 그러한 감정 반응이 쫙 올라온 후에 쫙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거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거를. 그러니까 예전과는 예전에 살았던 방식이 아니라 지금에 살아온 방식들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는, 자기 자신도 되고,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같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무진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러한 남들에게 피해를 받고 싶지도 않고 주고 싶지도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어떠한 힘을 가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뭐 진짜 노타치 간섭을 안 한다거나 감정이 예민하게 반응한다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해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단순히 남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라는 게 아니라, 나도 피해를 받고 싶지 않아,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피해를 안 주려면 나도 피해를 안 받아야 돼 라는 그 순위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더 많은 에너지를 할애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자기를 보존하는 일에 대한 그러한 의미로서의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나도 피해를 받고 싶지 않은 그러한 무해한 가치, 무해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그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친구와 만나는 일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숨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자연 치유가 돼요? 그 안에서 본인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래도 저래도 안 돼, 뭐 이래도 저래도 난 안 돼, 지금은 아니야, 뭐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오만 가지 얘기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갇혀버리는 거예요.